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최승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하실 이야기는 주민참여에서 함께 계획하고 제안 사업 참여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보다는 여기 계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실 거는 이야기 전 생각 풀기, 논산시 주민참여에 이야기, 제안사업 작성 이야기, 제안사업 작성하기인데요. 여기 혹시 참여하신 선생님들 오늘 몇 시까지 이야기 같이 나눈다고 안내를 받으셨나요? 5시죠. 제가 4시 반까지는 무조건 끝내드릴게요. 4시 반까지는 무조건 끝내드리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해야 될 일은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이것보다는요. 논산시 다른 읍면에서 하신 작업들을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은 논산시한테 좀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우리 읍면에서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지역 주민분들이 알아서 좀 해보자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역 청소하기도 있고요. 같이 정겹게 인사하기. 이런 것들은 논산시라든지 읍면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것들은 역량 강하기 때문에 연습입니다. 연습. 근데 작성하시다 보면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런 거는 논산시한테 바라는 것 요청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읍면에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포트잇 쓰는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죠? 연습이기 때문에 쓰는 것들 다 쓰시는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까지 한 장씩 다 써보시는 경험들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계획 만드는 것들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이 경험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 쓰시는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연습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위원님들이 또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다른 주민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제안서 쓰는 것들을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한 장씩 쓰시는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것들 만들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 생각 풀기에서 저는 넘어가고요. 여기는요.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역량 중심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량을 쌓기 위해 사는데 제가 계획 만드는 거라든지 제안서 쓰는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가진 지식 정보들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또 바쁜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저한테 이야기 나눌 때는 기억이 나시지만 돌아가시면 그쵸.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잃어버리는 건 여기 선생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억이 15%, 최대가 15%래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 정보, 경험들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기억에 남는 게 최대 15%, 85%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지식, 정보, 경험들을 잘 끄집어낸 다음에 그게 공유될 때 뭐죠? 우리의 역량으로 발전하거나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설 선생님이라든지 현 선생님, 저는 오늘 여기 선생님들의 지식, 정보, 경험들을 잘 꺼내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걸 도와드리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작부터 참여하시는 여기 선생님들 좀 번거롭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나를 보고 나를 알아가는 자기 얼굴 그리기인데요. 오늘 저렇게 우리 지역의 계획, 집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제안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뭐죠? 나를 잘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친절한 선생님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큰 종이를 하나 여기 나눠주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성과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자기 얼굴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자기 얼굴을 쉽게 그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얼굴 형태 잡으시고요. 눈, 코, 입, 귀,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성과랑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선생님들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지역의 정보라든지 지혜라든지 경험들을 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잘 꺼내는 거의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선생님들
얼굴 그리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자기 얼굴을 좀 그려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셨잖아요. 이게 뭐죠? 나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나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처럼 남이 그리는 것들은 뭐죠?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은 오늘 뭐죠? 안 해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주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뒤에다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할 때 뒤집어 보시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림 그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논산시 과거 모습, 현재 모습, 미래 모습은 누가 그렸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뭐 논산시는 주민자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주민자치의 경험, 주민참여단의 경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 말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훌륭한 정치인분들, 공무원님들 그리고 누구죠? 전문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참여단체는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오늘 자기 얼굴을 그리신 것처럼 뭐죠? 지역의 모습들을 내가 그려나가는, 참여하면서 그려나가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오늘 펜으로 그리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바로 뭐냐면 논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그림을 번거롭게 부탁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실수록 어떻게 되죠? 지역의 정보가 더 다양해지고 가치가 소중해집니다. 보시면 서울에서요. 열린 강화문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점을 하나 다 찍어가지고 다 그린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릴 때는 뭐죠? 하나의 정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수의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뭐죠? 이게 바로 지역의 정보를 다양하고 그다음에 참여할수록 더 다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게 뭐죠? 함께 우리 읍면의 모습들을 그려나가면서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어떤 저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만들어 보자 하면 약간 어려워하세요. 근데 계획이 여기에서 이미 충분히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들을 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냅킨입니다. 냅킨. 식당에서 쓰는 냅킨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좀 가장 비싼 냅킨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냅킨이 얼마 정도 할까요? 선생님들, 뭐 전 세계에서 좀 가장 비싼 냅킨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냅킨 쓰잖아요. 커피숍에서 쓰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메모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100억은 너무 통이 크시네요. 여기 어디죠? 여기가? 가야국면 주민분들은 통이 크시네요. 100억보다는 조금 낮춰야 돼요. 많이 낮춰야 됩니다. 10억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돼요. 20억? 20억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19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1차 경매 때 가격이 19억짜리예요. 19억 정도 하는 건데 1차 경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누구 글씨냐면 바로 누즈벨트 대통령 글씨예요. 이 메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42년 1월 달 정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받은 다음에 진주만 공격 3달 후에 누즈벨트 대통령이 미 육군 항공대 대장 헨리 아놀드 장군을 만나요. 그래서 식당에서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라고 냅킨으로 메모를 남겨요. 근데 이거를 아놀드 장군이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펜타곤을 가져간 다음에 D-Day까지 기밀을 1급 기밀 문서로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기밀 문서가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기밀 해제된 것들을 다시 경매로 내놓나 봐요. 근데 그때 19억에 팔렸던 냅킨입니다. 근데 이 냅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일본이 바로 방어. 여기는 꼭 지켜라. 호주, 인도, 콜가타, 서부, 페르시아, 캉탑스,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는 무조건 지켜라. 그리고 공격 1번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 본토를 공격해라. 그 다음에 공격 2번이 뭐냐면 프랑스 점령지에서 나치를 격퇴해라. 유럽에서 나치를 격퇴해라. 해가지고 이게 바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처음 승리를 위한 계획이 바로 이 냅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문건이죠.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마을 계획을 짜시려고 하시잖아요. 읍면 계획을 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계획 짜시는 게 2차 세계대전보다 복잡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작성하실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정도 작성하시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통찰진흥에서요. 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통찰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요. 근력은 줄어들지만 통찰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속담에 족잠이 상하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체육면이 오아지지 마을이에요. 오아지지. 5가지 꽃이 있는데 그게 리마다 다 꽃이 달라요. 리마다 다섯 개의 리가 있는데 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5명의 선녀가 내려왔다가 2분은 다시 올라가시고 3분은 체육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시 거기서 정착하셔서 사셨대요. 근데 체육면도 꽃 심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아지지 안 맞춰서 심으신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마을이 꽃을 심더라도 우리 마을의 이야기랑 같이 맞춰서 심다라는 거를 저기서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냥. 여기다 안 남겨주시고 좀 우리 마을에서 참고해야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의 오아지지라든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약간 지역을 떠나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찰이라는 것들은 글보다 우리가 단순하게 글로 안 남기는 지식 정보들이 많지만 한번 저런 식으로 기록에 남겨가지고 도서관 하나를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지역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로 저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 아니면 글자로 남겨서 지역의 정보들을 조금 더 우리가 기록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죠? 한 분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야 그건 쓰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죠? 연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 남기시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시려고 한다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 현재 상태에 대한 정리하고요. 바라는 상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아까 이 메모를 네킨에 있는 메모를 바탕으로 하시면 현재 상태 정리가 뭐냐면 미국 본토가 공격 당함이고요. 바라는 상태 정리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리예요. 이 2가지만 있으면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죠? 지역에 대해서 느끼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들. 여기 보시면 다른 논산시 읍면에 사신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쪽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주셨고요. 여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을 바라는 바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시간 충분히 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기 있는 포스트잇 있잖아요. 하나의 색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냐면 현재 상태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바라는 바를 적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함께 우리는 바라는 바는 어떤 색깔로 하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떤 색깔로 하자만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써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약간 굵은 펜으로 써주시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굵은 펜으로 써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하셔서 여러 개 적어주시면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 충분히 많으니까요. 부족하시면 더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포스트잇 하나에다 뭐죠? 하나의 내용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제 각자가 우선은 함께 나누는 시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뭐죠? 각자가 느끼시는 우리 읍면의 마을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라시는 바까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개를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니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리 읍면의 현재 상태를 진단, 우리 읍면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것을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죠? 바라시는 여기에 이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바라는 상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지붕을 먼저 올려주세요. 지붕을.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신 걸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별곡면에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죠? 현재 상태. 여기가 바라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다 붙여주신 다음에 사각형 먼저 그려주시고 여기에 우리 지역 읍면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바라는 상태를 붙여주시면 이것들 내용들을 적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 지역의 바라는 상태를 한 문장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주세요. 왜 계획은 합의가 중요하냐면 이게 내가 만든 계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만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 지역에 바라는 바를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지역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합의된 문장으로 이 내용들, 현재 상태하고 바라는 상태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 문장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정겹고 안전한 청정 벌곡.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현재 여기 우리 지역의 현재 상태, 바라는 상태를 정리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문화, 산책로가 있는 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상월면 같은 경우에는 소통 화합이 잘 되는 살기 좋은 상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바를 우리 지역에 나아갈 바를 우리 지역에 나아갈 계획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것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계획이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셔야 될 게 뭐죠? 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 지붕, 사각형 지붕인데요. 지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현재 상태, 우리 지역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바라는 상태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서 우리 지역에 나아갈 바라는 상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예전에는 적절한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백정원 사장님이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뭐죠? 내 돈 30억 썼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시면 짜증내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백정원 사장님이 예산시장 프로젝트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시장 프로젝트 초기에 하니까 잘 되니까 바로 반값이 5만 원 하던 게 15만 원, 10만 원 받고 5천 원 하던 수가 7만 원, 만 원 해버리니까 백종원사님 만약에 우리는 예산 이미지를 씹는 거다. 초기에 잘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마을을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지역에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역량이 있고 훌륭해도 지역 주민분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계획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논산시, 우리 읍면이 어떻게 직면한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뭐가 되는 거죠? 지역 주민분들이 안 도와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혹시 장보도가 어디 있는 섬인지 아세요? 장보도가 어디 있는 섬인지 아세요? 장보도가 보령시에 있어요. 보령시에 있는데 이 장보도에서 2019년도에 2천만 원 정도를 지역 주민분들이 나눠 가지셨어요. 근데 보시면 5년 정도만 살면 82가구 200명 정도가 2천만 원 나눴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어촌계에서 여기다가 전복씨를 심은 다음에 이 전복씨가 출하돼서 있잖아요. 하는 수익들을 다 똑같이 나누셨어요. 근데 이게 1,100만 원 정도고 바지락 씨를 또 뿌려가지고 똑같이 이래가지고 남은 소득들 900만 원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같이 지역 주민분들이 나누시는 사례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분들이 협력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아니면 안 하시면 활동 안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시면 이런 좋은 사례들. 어떻게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이죠. 그다음에 이게 매년 생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19년부터 하는데 여기서 어촌계 리더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래서 바지락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바지락은 일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3년 해보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수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셔가지고 3년 후부터는 바지락도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지만 나누는 건 똑같이 나눠서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 900만 원, 1100만 원 합쳐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계속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지역에 리더고 쉬다 보니까 지역에 또 봉사도 하시고 하시니까 마음도 가끔은 상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시간도 뺏기시면서 헌적으로 지역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영국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들 행복한테 프로젝트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지역주민들과 서로 잘 알고 인사하고 돕고 함께 지역주민들이 일에 참여할 때라고 하며 지역에 있는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역에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목표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자신이 그분들이 이런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으로 계획 짜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읍면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드시고 목표를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죠? 우리 지역의 공적들에 참여하시면서 행복해지는 과정이시고요. 이제 또 읍면에 또 복귀하셔서 뭐죠? 본격적으로 우리 읍면의 사업들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귀중한 시간들을 간직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논산시 주민참여 이야기는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슬을 어떻게 깨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슬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2024년도 논산시 주민참여 운영계획 보시면 우선은 이것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이게 바로 주민참여에 대한 근거조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 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성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시행해야 한다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1번은 거의 해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시행해야 한다, 될 수 있다 차이가 뭘까요? 강제조항. 맞습니다. 강제조항이 여기서 시행해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될 수 있다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가 될 수 있다예요. 근데 강제조항이 뭐냐면 지방예산 편성 예산 과정이에요. 근데 지방예산 편성 예산 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이신데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역에 읍면에 돌아가셔서 어떤 사업들을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역 논산시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공무원생들 이건 해볼만 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바로 2025년 예산서에 편성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은 언제 이제 진행이 되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그 다음에 이 평가 과정하고 그 집행 과정을 평가에 보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행안부에서 최근에 이 집행 결산을 조례로 규정하겠다고 해요.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또 보장되는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집행 결산인데 집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제안서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에 사업들이 집행되는 거를 한번 보셨어요. 계획들을 보시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우리 지역 도로가 물에 잠겨요.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장마철마다 잠기니까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논산시 공무원들 지역 주민분들도 다 공감하셔서 그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럼 내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집행 관리카드를 봤더니 2025년도 10월 달에 사업이 집행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집행 관리라는 것들은 10월 달에 집행이 돼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뭐죠? 이 사업은 언제 집행이 되죠? 맞습니다. 임명선 의원님 말씀처럼 6월 전에는 사업이 끝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죠? 지역 주민들이 한 번 더 불편한 것들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행 시기들을 관리하시는 게 집행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청소년들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같이 지역의 꽃이라든지 나무를 보면서 지역의 전통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이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지역의 꽃하고 나무들 그다음에 다녀야 되잖아요. 여름철에 하면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고 하시죠. 그러면 봄 아니면 가을에 하신다면 그 봄 아니면 가을을 정하신 다음에 그때는 먼저 사업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편성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지역에서 아니면 논산시 주민분들이 집행에 대해서도 이제는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하는 게 바로 집행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제도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민참여단 제도 2에서 논산시에는 참여단 기구에서 주민참여단위원회, 읍면동 지역계획, 청년 네트워크, 청소년 참여단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하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상황을 봤더니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만 읍면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청년하고 청소년 안 계신가요?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연무에서 발전 때문에 어린이 교육 환경 한도 조성이잖아요. 만약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어떤 해보자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바로 지역의 청소년분들이 좀 제안해 주시면 지역에서 다양하게 또 사업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논산시잖아요. 우리는 논산시 주민참여에 참여할 수 있으신 거고요. 읍면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역 읍면에서 청소년분들도 청소년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논산시하고 어디가 가깝죠? 가장 가까운 데가 시군, 계룡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계룡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거기 둘레길을 만들려고 해요. 연무와 같이 있는 둘레길. 둘레길 만들 때 이 사업은 논산시 사업일까요? 충청남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충청남도까지도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도 뭐하죠? 주민참여를 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연무랑 같이 하는 둘레길을 만들어 보자는 논산시에도 제안할 수 있겠지만 논산시 구간 논산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무랑 같이 만드는 것들은 연무랑 같이 하는 것들은 충청남도 사업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히 국도변이라든지 국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논산시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충청남도한테 한번 제안서를 넣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뭐죠? 충청남도, 논산시, 읍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다 참여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읍면에서 무조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읍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겠지만 어떤 사업들은 논산시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논산시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사업들도 여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정도,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만든 체계가 되게 범용성이 높다,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비전하고 목표가 뭐죠? 여기 선생님들이 만드신 지붕이에요. 지붕. 그 다음에 이거 주민참여예산 기부운영, 청년참여예산 예산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 교육, 주민참여예산 예산 홍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기둥 맞습니다.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가 바로 여기 선생님 만드신 벽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비전 체계라고 하는 이 체계가 바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체계예요. 비전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체계도 다 이 계획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연습한 건 바로 뭐죠? 이게 가장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봤다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에 읍면동 사업 추진 연중이 있고요. 주민 의견 접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구슬 깨는 거로 해서 제안사업 작성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건 바로 뭐죠? 여기서 계신 사람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가서 제안서 쓰는 거 어려워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아까 봤죠? 청소년한테도 쓰는 법도 알려주시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 연습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같이 제안서 쓰는 것까지 해보고요. 읍면동 주민 제안 사업은 타당성 검토하고요. 추진하는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뭐죠? 법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관, 논산시 소관이 아닌 사업들은 논산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논산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지역계획 운영은 주민 의견 수렴 집약, 지역계획 관련 사항 결정,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결정. 근데 우선순위 결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하시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신 거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논산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무한대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산시 재원이 파수꾼처럼 있다면 시민들이 요청하는 걸 그냥 다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들은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은 다음에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 주민제안사업 연준접수에서요 절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제안하시고 부서 검토, 주민참여단 위원회 심의, 평가 대상 선정하고 등 사업평가, 설문조사, 주민참여단 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예산안 조정, 주민제안서 의견 제출, 예산성이 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의견을 내셔도 바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보면 논산 지역 주민분들하고 공무원들이랑 같이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더 좋은 사업을 찾아내면서 공감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다수의 논산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은 올해는 아니라 다음번 해보자 하면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 때문에 올해는 선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논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공모 기간은 4월에서 5월이기 때문에 5월까지 좀 잊지 말고 제안서 하시는 작성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시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지역의 문제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시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점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을 새로 사셨어요. 그리고 집을 새로 수리하셨어요. 그러면 새 집은 어떻게 되죠? 수리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정겹고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사는 집은 어떻게 되죠? 10년 살고 20년 사시면 집이 어떻게 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되면서 못 찾을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산시 행복해 사시고 우리는 행복해 사시지만 지역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게 예기치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하고요 플라스틱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력하고 많이 줄여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2020년도에 우리가 치렀지만 어떤 일이 경험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부터 일회용품 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식당 가면 뭐 주죠? 유리컵이라든지 셋컵 안 주고 종이컵 주잖아요. 그다음에 종이컵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시민분 3년 동안 또 습관이 되시니까 그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줄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뭐죠?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을 대응해보자라고 같이 하는 것들이 어떤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 라면 끓여 드시는 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랑 이야기 끝나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라면 드시면 안 되는데 급한 일을 좀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셔서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약간 허기가 넘치셔서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일까요? 복잡한 문제일까요? 단순한 문제. 난이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특성이 중요합니다. 특성은 일회성의 문제일까요? 반복적 문제일까요? 일회성. 맞습니다. 오늘 저녁은 급하실 때문에 라면 드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서 내일 아침부터는 세 끼를 잘 챙겨 드세요. 그럼 이건 일회성의 문제잖아요. 오늘 저랑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내년 돌아가셔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협력하셔가지고. 그때 이례적인 사업은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나 주민자치 사업은 반복적인 문제예요. 예산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역의 그림을 그려나가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자체가 뭐죠? 우리 지역의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례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해결돼 버릴 수 있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반복되는 건 뭐죠? 특정한 시기, 유형이 어떻게 보면 매번 몇 년 동안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나타난 문제는 뭐죠? 한번 내후년까지 보신 다음에 이게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는 뭐죠? 주민참여나 논산시한테 이거는 같이 우리가 협력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제안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이제는 읍면 단위로 해서 제안서를 쓰셔야 돼요. 주민참여단 쓰실 때 이 사업이 이례적이다 라고 하시면 이거는 제안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시는 건 뭐죠? 문제가 적어도 2, 3년 동안은 반복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을 갖는다고 해요. 패턴. 근데 패턴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선생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패턴은 뭐죠?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유형으로. 근데 논산시에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할 때요.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두 지역이 있어요. 여기 빌라입니다. 빌라촌이고요. 여기는 탕정호 카페거리 상업지고요.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주말에도 많이 와요. 여기 똑같이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빌라촌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뭐죠? 생활 쓰레기죠. 그게 바로 패턴을 아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버려지는데 여기는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는구나 라고 하시면 그 패턴 때문에 이 빌라촌의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탕정호에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와요. 금토일날 사람 관광객들 많이 오고 논산시민들 많이 오세요. 여기서 그럼 여기 카페촌 외에는 어떤 쓰레기가 버려지죠? 네, 커피컵 맞습니다. 일회용 컵들, 음료컵들이 많이 버려져요. 그 자체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례적인 사업은 대학에 쓰시는 게 아니라 2, 3년 반복된 걸 쓰는 것들을 약간 부탁드리냐면 2, 3년 반복됐다는 게 어떤 문제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패턴을 알게 되면 뭐죠? 그 패턴을 없애거나 제한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인 문제를 쓴다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문제의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그 패턴을 제거하거나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 같고도 또 다양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한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의사통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통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명선 선생님은 라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면을? 꼬들꼬들하면 푹 익히면 여기 이명수 의원님은 뭐 좋아하세요? 꼬들꼬들. 그러면 꼬들꼬들한 면 좋아한다? 한번 손 하나 들어주실래요? 나는 꼬들꼬들한 면 좋아한다. 여기 한 10분 정도 되시네요? 난 푹 익히면 좋아한다. 푹 익히면 한 4분, 5분 되네요? 근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 꼬들꼬들한 면 좋아한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라면 다 푹 익기 전에 퍼서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푹 익히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익혀갖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의사소통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아주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논산시 주민분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의사소통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제안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 문제에서 논산시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에서 안전인데 논산시는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해 도평균 대비 안전하다고 느끼는 편이며 전염병, 가축 전염병과 노후 건축물, 시설물에 제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타 시군에 비해 안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논산시가 유일하게 약한 부분이 뭐죠? 노후 건축물? 어떻게 보면 빈집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4일차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읍면에서 빈집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읍면에서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죠? 이 충남사회지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논산시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읍면에 제안하시는 것보다는 논산시에 제안해서 하시는데 이런 어떤 자료를 보시고 근거를 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더 좋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걸 넘어가서요. 주민참여사는 공동구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이렇게 해서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효용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사도 주민 자체는 뭐죠? 논산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공동구매를 하면 안 된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논산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부적정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시 접수시 제외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뭐죠? 올해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처리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논산시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논산시 예산으로 올해는 뭐죠?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음면에 약간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래 쓰시면 아무리 제한서를 다시 써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구매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 편성이 안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논산시랑 같이. 논산시 주민분들이 함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참여 예산이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우리가 공동구매에서 이런 효과, 효용을 높이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논산시 주민자치, 주민참여 발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공동구매 안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들은 제안서 쓰실 때 음면 돌아가셔서 쓰실 때 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안서 내용이 좋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구매 제하기로 약속한 것들은 공무원님이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올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쓰신 제안서의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올해는 공동구매를 안 하기로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이제 이거죠. 선생님들이 오늘 제안서 쓰는 것들을 한 장씩 쓰는 것들을 부탁드리는 게 바로 뭐죠? 오늘 계획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안서 쓰시는 것들도 잠시만요. 그것도 이제 음면에 가서 우리가 올해는 약속 공동구매하면 안 되는 것들, 공동구매에서 빠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음면이라든지 논산시의 우리 지역 음면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분들 위해서 제안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 제안서를 잘 쓰셔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슬을 깰 수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뭐죠? 오늘은 연습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제안서 쓰는 것들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 쓰는 것들을 봐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한번 써보는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안서 쓰실 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안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현재 상태,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그 다음에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내용인데요. 이것들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하고요, 바람직한 미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그 계획 만드실 때 우리 마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현재 상태 진단하셨잖아요. 근데 바라는 상태하고 뭐죠?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현재 상태하고 바라는 상태의 차이가 우리가 늘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 정의입니다. 이걸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선생님들이 7, 8월 달에 가족분들, 지인분들하고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350만 원 있어요. 350만 원. 그런데 여행 가시려고 하면 500 있어야 돼요. 500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뭐죠? 이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뭐죠? 현재는 350만 원. 우리가 7, 8월 달에 가족, 지인분들하고 여행 갈 때는 5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뭐죠? 뭐가 없는 거죠? 예산 부족인데 얼마가 부족한 거죠? 150만 원이 부족한 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세요. 만약에 6월 달에 가족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적금을 사셨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더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6월 중순 정도 가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400만 원, 그 다음에 바람직한 미래는 50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150이 아니라 100으로 줄죠.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500만 있어야 되는데 여행 가시는 날까지 470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470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좁혀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인분한테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카드로 먼저 지불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현지 가서 먹는 거하고 사는 것들을 조금 줄이겠다 하시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언제나 현재의 상태, 바람직한 미래, 차이를 줄이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늘 멍청한 짓을 하지만 여기가 연무죠. 오늘 연무사니까 연무에 오면 뭘 먹어야 되나요? 연무에 오면 이건 먹어야 된다 무조건. 연무에 오면 뭘 먹어야 되나요? 연무는 지금 특별하게 없는 거로 여기가 어디죠? 가야금입니다. 가야금면은 자신 있게 뭘 먹어야 될까요? 가야금면 가면 딸기 먹고
네, 복담, 복숭아, 사과, 사과, 과일이네요. 과일 먹어요. 포도. 네. 그래서 과일을 추천해줘갖고 제가 끝나고 과일을 해서 과일 문제 없어요. 과일 좀 급하게 많이 먹었어요. 멍청하네요, 사람이. 많이 먹어서 배가 약간 아파요. 그럼 현재 상태가 배가 아픈 상태죠. 바라는 상태가 뭐가 될까요? 배가 안 아픈 거를 속이 편한 상태로 말할게요. 바라는 상태, 속이 편한 상태. 그러면 현재는 지금 속이 불편한데 속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들어가는 걸 사업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이 편해질까요? 소화제를 먹는다, 약을 먹는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적게 먹는다. 네, 적게 먹는다. 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한다 될까요? 운동한다. 그다음에 걸어다닌다. 줄넘기를 허벌다닌다. 그다음에 잠을 잔다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은 다양합니다. 뭐냐면 약을 먹는다, 걸어다닌다, 손을 딴다, 화장실 간다, 이거 다 돼요. 잠을 잔다는 안 되겠죠? 근데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적게 먹는다가 바로 뭐냐면 재발 방지입니다. 제가 가야원에서 음식 많이 먹었고 살이 났어요. 근데 또 연무 가서 추천해 주시니까 음식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적게 먹는다가 바로 재발 방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해 보시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요. 현재 상태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 자주 가는 공원이 있음. 공원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울 때 대리석 재질 계단에서 넘어짐. 이건 뭐죠? 계단이 대리석에서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대리석 재질 계단에 나뭇잎 떨어지는 미끄럼타고 발생 큼. 이거 하시면 현재 상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 자주 가는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계단이 대리석 재질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바라는 상태는 뭐죠? 바라는 상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전한 상태가 바로 그다음에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상태가 바라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인다. 사업 내용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될까요? 대리석 교체도 가능하고요. 근데 대리석 교체는 화끈한 거고요. 조금 돈이 덜 드는 거로요. 돈 덜 드는 거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고요. 손잡이 설치.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죠? 계단 주변에 나뭇잎 떨어지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뭇잎을 절제한다 정도가 사업내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도 계속 넘어지신다 하면 그때는 뭐죠? 교체를 고민해 보시는 것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바로 바라는 상태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쓰실 때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써주세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보용품이 뭐죠? 친절한 노사시 공무원님이 제안서 때문에 연락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을 이제 활용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주시면 노사시 공무원님들이 연락하기가 힘들어져요. 주민참여 이용해서 연락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잘 써주신다가 답이고요. 사업명은 맨 밑줄에 있지만 사업명은 맨 마지막에 쓴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은 언제 쓴다? 맨 마지막에 쓴다. 사업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 위치는 지번까지 쓴다. 어차피 읍면 들어가시면 사업 위치 다 특정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사업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약간은 불안해서 LED 설치하려고 해요. 그럼 LED를 설치할 곳을 특정해 주셔야 돼요. 지번까지. 좋은 거는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번부터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고 뒤쪽에 그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신다고 했잖아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어디 다니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위험하다라고 어디까지 써줘야 되죠? 버릴 위치를 지번까지 써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을 중심지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마을의 중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중심지라고 써버리면 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돌아가셔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
지도 공개를 하셔가지고 지번까지 써주시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지번까지 쓰셔야 되냐면 지역의 패턴을 알려면 지번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특정해야지 뭐죠? 그 지역의 문제가 반복되는 유형들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 위치는 어디까지 쓰신다고요? 지번까지 쓰신다. 소요 사업비는 대략적인 추정이에요. 추정치를 적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읍면동 공무원이랑 협의하신 다음에 대략적인 추정치 써주시면 되고요. 사업 기간은 모르시면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쓰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지역의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신에 대한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업은 만약에 5월달까지 끝나진다. 꽃이 피어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월 31일까지 끝나야 되면 거기까지 특정해 주셔야 돼요. 기획, 준비, 사업 집행되는 것까지 5월 30일까지는 끝내주세요라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시면 어떻게 된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이 제한 시기가 바로 뭐죠? 가야공면에서 과일을 많이 먹어서 속이 급하게 먹어서 불편했다. 우리 공원, 저기가 어르신 잘 찾는 공원인데 대저지에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한다 라고 쓰시는데, 이 제한 시기가 앞장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서 편성했을 때는